부처님이 지금 인도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가 이렇게 개념에서는 네팔분입니다. 룸비니. 그래서 인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인도 쪽에 있다가 네팔에 룸비니 때문에 네팔에 들어가는데, 그다가 네팔이 좀 가난한 나라라서 그 근처에 좀 이렇게 입구를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한참 삥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룸비니를 다니기가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팔뿐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거기서 다 인도예요. 거기서 다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이나 이런 데 보면 부처님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돼 있고 머리카락도 파랗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파란색 아니고 약간 파르스름한 머리카락. 그게 이제 햇빛을 적게 받는 데일수록 멜라닌 색소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약간 파란 머리라든지 눈동자 색이 이렇게 에메랄드빛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햇빛을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백인들이 피부암 발병률이 더 높고 그 다음에 눈에 대한 문제가 걔네가 이게 우리처럼 까만 눈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많아서 선글라스를 걔네가 훨씬 더 많이 끼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어요? 진짜예요. 제가 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신뢰받기 어려운 투로 말하는 버릇이 있긴 한데,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부처님이 파란 눈동자를 가지셨다는 거는, 백인 계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팔 쪽에 가면 다 황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교학자들은 부처님 황인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황인이라는 설도 있어.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부처님 조상이 감자왕이에요. 감자왕. 감자 좀 재밌지 않아요? 고구마왕. 감자왕. 감자왕. 이게 감자왕 그 밑에 니구라, 구로, 구구로, 사자엽. 사자엽이 부처님 할아버지입니다. 사자엽왕이 부처님 할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사자엽왕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고 감자왕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자왕이 시조인데 감자가 저게 달감자에 사탕수수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수 아세요? 네. 옥수수 말고 단수수.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정도 연세면 어렸을 때 그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좀 씹고 이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단수수, 피수수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 그 햇님 달님 이야기 그 호랑이 응침 사건 몰라요? 햇님 달림 해가지고 그 동아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호랑이 올라가다가 근데 더 웃긴 건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호랑이가 그걸 어떻게 잡고 올라갈까? 그게 먹이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었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뭐 피수수가 만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몰라요. 다 옛날 사람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들을 정도 상황이 되면 이런 얘기들을 압니다. 그래서 저게 사탕수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단수수왕.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수수왕. 그러니까 단 거를 옛날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워낙 뭐 단 거 먹을 일이 많으니까 이게 단 거에 대한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지금은 고급일수록 덜 달게. 과자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아요? 디저트 후식 이런 거 좀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안 달고도 맛이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단 거는 약간 이렇게 좀 유치한 맛이기는 한데, 먹을 게 없을 때는 이 당이 진짜 딸립니다. 땡깁니다. 그래서, 옛날로 올라가면, 뭐 굳이 뭐 옛날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알사탕, 눈깔사탕. 진짜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먹으면 그게 행복이거든. 입도 안 다물어줘. 무슨 용이 여의주 물는 것처럼 침 지질 흘리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씹히지도 않고 막 이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걸 봤다니까요.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시골에 가서 그 현장을 진짜 목격해서 저는 지금도 그게 잘 안 잊어져요. 그렇게 해서 저 사탕수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굉장한 경제력.
있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남자들은 경제력이 있고, 왕국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왕국을 갖고 있으면 뭐가 또 있을까요? 여자가 있지. 왜요? 아니,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네팔 분인데 이 근처인데 원래는 이 밑에 사셨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밑에 저 감자왕은 사탕수수 농사를 지으면 그거는 더운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밑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이제 왕들이니까 여러 이제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두 여자가 가장 강력합니다. 앞쪽에 들어온 본처 자식이 이제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고 이제 왕자들이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거고. 하지만 왕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 정도면 본처는 그냥 사람이지 지인이지 그게 여자는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이제 가족끼리 왜 이래 이제 이렇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약간 나이가 든 왕이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지. 이해가 되시죠?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성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계 부인이 민씨 부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종부터 해서 태종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거기 큰 아들 계열들이 있고 장성한 아들 계열이 있고. 근데 이성계가 좋아한 그거는 이제 방석이 엄마잖아. 방석이 엄마잖아. 그래서 방석이 엄마가 이제 백예미 송사로 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계속 이게 백예미 송사가 영감님들한테 잘 먹힙니다. 노인일수록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노인이 되면 뭐 지혜롭다. 그거는 한 5, 60대 됐을 때 돌아가실 때 얘기고 실제로 요즘같이 막 70, 80 이러면 나이를 먹을수록 경주마 같이 돼요. 그래서 앞만 보게 되고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누가 좀 잘 이렇게 알랑알랑 해갖고 잘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얘기만 자꾸 들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을 반성해 본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저도 제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스스로 반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되면 잔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아들은 큰 아들. 그런데 어머니는 뭐 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작은 부인이 있고 그 작은 부인 아들이 있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엄마 입장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저기서 왕위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양반들은 못 삽니다.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이방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원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누구 한 팀이 죽는 진짜 죽고 죽이는 경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석이 팀이 이겼잖아요. 이방원 쪽이 다 끝났겠지. 그 본처 자식들이 이제 싹 끝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에는 왕자의 난으로 해서 이방원이 이겼어.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해먹기 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과도기 인물을 하나 세운 거지. 그게 자기 큰형. 그래서 정종을 하나 세우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밀어내서 자기가 하는 거고, 이렇게 완충 시기를 한번 가진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드문 일입니다. 진짜 드문 일입니다. 언제나 이런 경기에서 이기는 거는 왕 쪽이 이겨요. 왕이 지지하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자가 대거리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제대로 된 왕조면. 단 이방원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조선 건국 초기에 사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군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특수한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역사상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겼냐면 감자왕은 이 여자의 아들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구라가 딱 보니까 안 돼. 괜히 이따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예요. 이방원 같은 선수가 아니고 아버지 제가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조선 같은 다른 나라들도 다 조선 같은 나라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우리 조선 후기에 중국에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는 태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밀건법이라고 그래서 청나라 저 자금성에 가면 저게 명청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 때 궁궐이거든요. 자금성이. 자금성 안 가보셨어요? 29만 5천 원. 아니, 그렇게 가면 북경 3박 4일 이렇게 해서 도는 코스가 있어요. 그 쌀 때 가가지고 이제 가면, 우황청심만도 사오고, 이제 보약도 사오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게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성인데, 순치제가 써놓은, 정대광명이라고 하는 편액이 있어요. 편액이. 그 편액 뒤에 유언함이 있는 거예요. 유언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함에다가 황제가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걸 밀건법이라 해요. 비밀이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황제가 유고시에 갑자기 어떤 순간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붕어하게 되는데 그때 그 통을 열어보고 거기에 적힌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때나 황제가 바꿀 수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들 입장에서는 물론 황제가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다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국회의원이 300명 이상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단 그 중에서 몇 명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잠룡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주역 건캐 초구에 보면 잠룡물룡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구오요까지 가서 용비어천까지 올라가는 거야. 비룡제천까지. 그렇게 해서 쫙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잠룡 대선 후보자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잠긴 용 원래 물속에 탁 이래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황제 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아버지한테 잘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유산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대에 유산을 미리 상속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녀분한테. 그랬다가 나중에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지. 그리고 지금 세대 때 노인연금 받는다고 자식들한테 미리 줬다가 이게 연금 받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이런 집도 있고 주변에 조금 더 받아 먹으려고 했다가 난리 나는 집도 있고 보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태자를 세워놓으면 왕세자 같은 걸 딱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은 안 세워버리는 거예요. 안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황제 되고 싶은 사람은 엄청 잘하겠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안산 땅 있다고. 안산에 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야. 그랬더니 뭐 자식들이 열심히 잘했다.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 안산 땅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살라고 그랬다가 안산 땅이 있어. 이러고 죽었다는. 그게 안산 땅.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자나 왕세자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본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해서 약간 견제 세력이 만들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왕한테 못 붙은 사람은 태자당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조선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왕이 다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감자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딱 취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구라 생각 잘했지. 살아있다가 왕권이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저 견제 세력으로 걸려버리면 나중에 그냥 다 죽는 거거든. 왕권에 대한 도전은 뭐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재금 나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자왕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잘못하면 이게 고륙상쟁이 되는데 이성계도 가장 비극이 그거였다잖아요.
그래서 함흥차사 나오는 거죠. 아니, 자기 아들끼리 막 서로 죽여가지고, 그 방석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인데 그게 죽고, 너무너무 비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주 회암사에도 가 있고, 함흥에도 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오면 그냥 쏴 죽이고, 충격받은 거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야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될 만한 정도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나가준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백성들도 좀 주고, 돈도 주고 하겠다. 너는 너 살 데를 찾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저 지구라가. 자기 집단을 끌고. 그렇게 해서 이 네팔 쪽으로 와서 털을 잡고, 그러니까 이쪽이 문명권입니다. 이쪽이 문명권입니다. 문명권에서 약간 야만 쪽으로 가서 이렇게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당군 신화 생각하시면 돼요. 환웅족이 내려와서 이제 곰하고 저 호랑이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쪽 토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속시키는 거지.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래서 가비라국을 세웁니다. 가비라국을.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 나라 세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피해 준 것도 고맙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피해 준 것도 고맙고,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약간 우려도 됐었는데 가서 잘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엄청 뿌듯한 거야. 그래서 쟤야말로 김종국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능력자. 내 아들이 능력자였어. 이렇게 얘기했대. 그게 석가야.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능력자. 얘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지. 능력.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왕을 시켜주지. 참,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이쪽 백인계가 이렇게 북상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주민들은 황인이었던 거예요. 히말라야 쪽에 있었던 사람은 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내려왔으면 지금도 네팔 쪽에 백인 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백인 형상 이렇게 조금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건데, 원래 황인들 많은데 백인 조금이 들어갔어. 그리고 몇천 년이 흘렀어. 피가 남을 것 같아요? 다 섞이지. 그치?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가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가비라국이라고 할 때는 이 근처에 가비라 선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비라 선인이 황두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인이었던 것 같아요. 황인이었던 것 같아요. 황두를 뭘로 번역하는지 저도 그게 조금 애매해요. 저도 저 기록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황인의 어떤 대단한 수행자 이렇게도 되고, 너무 존귀해서 부처님도 우리가 황색 이렇게 황금색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황제도 황색으로 이렇게 딱 옷을 입잖아요. 중국 황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존귀하다는 뜻으로 황두를 해석해야 되는지, 머리가 이제 황색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황색의 으뜸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가비라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수행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가비라국. 그리고 능력자라고 해서 석가.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족. 그 다음에 성은 고타마예요. 이거 훌륭한 소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소. 그래서 저게 이제 농경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성씨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촌스럽게 무슨 훌륭한 소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씨들 다 오래된 성씨들은 다 큰 의미가 없어요. 박씨는 왜 박씨예요? 박효거세가 바깥에 생긴 알에서 나와서 박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씨는 바가지요. 그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되게 멋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게 성씨가 오래된 성씨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뜻이 분명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성씨가 나오면 사실은 뒤에 만들어진 성씨. 더 오래 갈수록 소박해요. 오래된 성씨일수록.